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Chapter 3 How to Teach Grammar from Rule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을 규칙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Deductive Grammar Teaching, 네, 연역적 문법 교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예문을 보여주고요. 학습자들에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역적 문법 교수를 하는데요. 이러한 교수자의 설명이라든지 개념 정리를 학습자들이 인지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연역적 문법 교수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규칙. 규칙은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GTM 수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실 내 문법 용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예문들이 어땠나요? 개별 문장들을 쭈루룩 나열한 그런 예시들이었습니다. 즉, 맥락이 없는 문장들이었죠. 세 번째, 적용. 학생들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 문법 어떻게 배우셨죠? 연습 문제 많이 풀었죠. 그러면 그걸 맞는지 틀리는지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학습자가 제대로 출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가 적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머는요, 연역적 문법 교수에 대해서 언어 구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특정 언어 형태를 가진 구조를 비교, 대조하는 연습 활동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학습자가 문법 체계를 분석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연역적 문법 교수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보면요. 장점은 일단 시간적 면에서 효율적이고요. 둘째, 폼에 대한 설명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세 번째, 성인 학습자, 분석적 학습자한테 적합하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내가 어떤 규칙 설명 듣고 그것에 대해서 예시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런 걸 기대하는 학습자한테는 아주 장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인 연습 및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물론 있겠죠. 자, 문법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한테 부담될 수 있다. 메타 언어가 부족하다면 이해 어렵다. 메타 언어라는 것이 문법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사가 이끌어가는 수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참여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은 기억에 덜 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규칙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어학습을 단순히 규칙 암기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문법 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스완이 그 규칙을 나누는 좋은 문법 규칙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제 언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실제 언어라는 것은 이제 오센틱 랭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이 오센틱 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언어 사용을 보면 정확성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성이나 단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규칙은 문장 안에서 명확성과 단순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mitation, 제한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칙이 언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보여줘야 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자, will은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will이 적용되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be going to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이제 미래이긴 미래인데 또 다른 의미의 미래죠. 그래서 이 규칙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clarity, 명확성입니다.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애매한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위를 설명을 하면서 spontaneous decision,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위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decision이라는 것은 결정이고 spontaneous라는 것은 즉각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결정이라는 것이 즉각적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점에서 이해 가능한 설명, 어떤 컨텍스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수자가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뚝뚝뚝 다가가서 I'll clos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액션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규칙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리고 예외를 너무 많이 포함하면 학습 부담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규칙을 배우면서 이거 또 외워야 돼. 예외 규칙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familiarity, 익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ast, present, future 굉장히 익숙한 랭귀지 텀이죠. 메타 랭귀지죠. 근데 동일한 것을 epistemic modality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 배우면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학생들은 더 익숙한 표현들, 그것으로 문법이 설명되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여섯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규칙은 학습자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만 설명해주면 된다. 그리고 L1 학습자 맞춤 설명해주면 더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연역적 교습 방법으로 규칙을 설명을 합니다. past, perfect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과거 완료 시제죠. 자,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 쭈루루룩 teacher과 student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past perfect를 오늘 배울 거예요 라고 cueing,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하죠. 자, past perfect is formed from the past of the auxiliary have plus the past participle. 자, 규칙의 형식을 설명합니다. 설명한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겠죠. For example,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So what's the past perfect of they go? 선생님 물어보죠. 얘들 이해했니? 라고 example을 제시를 해주고 이해했니? 라고 확인을 합니다. They had gone. 그랬더니 너네 알았구나. Good. 칭찬해주죠. It'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past and you want to refer to an earlier point in the past. 자,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야 라고 rule of use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For example, we are late. 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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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주죠. 자, 예시문 들어주는 거겠죠? 자, did the film started after we arrived at the same time as we arrived or before we arrived? 자, 너네 이해했어? 이 예문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하고 애들이 대답합니다. 너네 이해했구나. So it is like this. 자, 타임라인을 쭉 끌어주고 A는 여기서 일어난 거, B는 여기서 일어난 거 보여줍니다. illustration, 시각화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도착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past perfect를 써 라고 설명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orm을 먼저 해주고 use에 대한 것은 이후에 설명해준다. 이외에도 예문, 이해 확인, 시각화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문법은 가르쳐 주어야 된다. 단순히 문법이라는 것이 규칙을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샘플 레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슨은 using a rule explanation to teach question formation이에요. pre-intermediate level한테 의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이니까 도치가 있겠죠? 워드 오더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question form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subject question이 있고요, object question이 있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기본 문장을 분석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문장을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문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럼 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이런 식으로 찾게끔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유도해서 문장을 변형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레지던트를 퀘스천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퀸을 퀘스천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자, who found the queen? subject question이라는 거야. who did the president phone? object question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분류해서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설명해 줍니다. 자, two types of question이 있죠. subject question, object question.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다르게 바꾸어야 돼. 그래서 여기선 do support 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inversion까지 도치까지 필요해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controlled practice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누구였죠? 프레젠트하고 퀸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더나 인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who found Madonna, who did Madonna foun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만들어 보게끔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활동을 확장시키죠. 개인화 질문을 한다든지 pair work, 정보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who phoned you yesterday? Who did you phone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는 어땠니? 너는 지난주에 누구한테 전화했니? 이런 개인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교수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요, 교사가 특정한 교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표는 이 teaching question이죠. 요거를 어떻게 가르쳤나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가르친 거는 애들한테 1단계에서는 메타랭귀지를 썼죠. 예, 문법,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보자 했고요. 자, 질문 유도했던 거, subject question, object question, contrast를 하게끔 합니다. 대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같은 question인데 subject question인지 object question인지 이렇게 쌍으로 가르치는 것을 minimal grammar pair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규칙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통제 연습, 좀 더 확장된 연습이었어요. 통제 연습은 controlled practice였고요. 자, 여기로 내려오면서 free practice가 되고 폼과 미닝까지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수 전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수업의 E 팩터와 A 팩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장점은요, 일단 규칙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규칙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요. 준비물이 거의 필요 없죠. 그리고 즉각적 오류 수정 해주고요. 단점은 설명 중심이어서 학습자들이 뭘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비효율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의 A 팩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적합한 학습자, 성인 학습자, 분석 학습자가 될 거고요. 부적합은 어린이 학습자, 그리고 내가 좀 무엇을 경험 중심으로 해보고 싶은 학습자, experiential learning을 해보고 싶은 학습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수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샘플 레슨을 한번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관사에 대해서, 아리클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이었고요.
워크시트 활동을 했습니다. 교수자가. 그래서 목표는 영어 관사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근데 영어 관사가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on, the, zero article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가르칠 거고요. 학습자 중심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하면서 직소 활동을 시킨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직소가 뭔지는 아시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 개별 A, B, C, D 그룹을 개별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조각을 가진 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이 덩어리를 이루면서 서로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직소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문법을 가르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및 정보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있고요. 일단 관사 채워 넣기, 한번 빈칸 채워 넣기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그거를 교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정관사 너의 규칙, B그룹은 부정관사 규칙, C그룹은 무관사 규칙을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그룹은 해당 규칙에 대해서만 숙지를 합니다. 해당 규칙,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이 규칙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홈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ABC 그룹을 섞어서 서로 답 비교를 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명해주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자기 그룹으로 돌아가서 전체 정답 확인하고 규칙의 근거에 대해서 교수자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교사는 오류 수정, 이해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런 직소를 통한 그라마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본 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을 발생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이런 활동을 했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learning by teaching 이 프린시플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학습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의사소통이 많았죠. 이런 데서. 그래서 문법과 의사소통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서로 문법을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끼리의 역할이었으니까 교사는 facilitator, 학생은 active participant의 구조의 수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수업의 이펙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문법과 말하기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한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기억 지속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마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말하기 플루언시도 기를 수 있고요. 단점은 자료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자가 워크시트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설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적합한 학습자, 자, 서로 가르쳐야 되죠? 책임감 있는 학습자, 협력 학습 선호하는 학습자, 그리고 문법 토론에 익숙한 학습자라고 보았고요. 부적합 학습자들은요, 교사 의존도가 높은 학습자, 동료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역적 문법 교수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